구순염을 많이 알아요. 구순염이 뭐냐면 입술이 염증이 생기고 갈라지고 뜯어지고 찢어지고 구각구순염도 있어요. 다른 말로 그냥 구강염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입술 가장자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 귀찮죠. 밥 먹을 때도 찢어지니까 아프고. 구순염이나 구강염 이건 근본적으로 면역 저하입니다. 과로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할 때 또 영양실조 올 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 활동을 자극하게 하는 것. 면역과 관련되는 거예요. 먼저 구순염 보죠. 구순염은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이 구순염에서 헤르페스 구순염도 있어요. 물집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르페스. 기본적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든 간에 하여튼 바이러스에 의한 게 구순염이에요. 바이러스는 면역이죠. 면역.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구순염에 대한 약은 없어요. 단지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걸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건 있어요. 결국 이건 바이러스예요. 면역. 근데 이 면역을 자극하고 면역을 과활동하게 한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영양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 피부는 자꾸 부딪히면은요. 여기에 이게 상처를 입으면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피부 쪽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최전방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에 바르는 여러 가지 어떤 화장품들, 립스틱 이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습관들 자꾸 이걸 자기도 모르게 만지작거린다든지 자꾸 입술에 침을 바른다든지 그러면 점점 건조해져요. 그런데 입술에 침을 바르는 사람들은 습관으로 그럴까요? 건조해지니까 그럴까요? 건조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침 바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건조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침 바르죠. 그래서 입술이 마른다라는 것은 위장에 열이 있다, 속열이 있다는 얘기죠. 위장장애. 대부분이. 입술은 위장을 바라보는 거울이에요. 손톱은요. 간을 바라보는 거울이고. 그래서 열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침 바르는 습관이랄지 또 깨무는 습관. 또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입술을 깨문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입술이 자꾸 물리적인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어떤 것이든 간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가시가 박혔어요. 안 빠져요. 들어가가지고. 근데 가시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가만히 있으면 나오죠. 이런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 박힌 이 조직이 계속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게 헐렁하게 해져 버려요. 헐렁하게 해서 곪기도 하면서 그냥 저절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면역 반응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쓸데없는 어떤 그 보철물들이랄지 치아의 보철물들이랄지 의치, 임플란트 같은 게 했을 때 만약에 그걸 건드게 했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고 해보세요. 이 물질로 인식하고 자꾸 이제 면역이 계속 자극받으면은 면역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가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글 하시는 분들은 병적인 상태에서만 하세요. 예를 들어 환자들이 내가 치아 구강 관리를 못할 때 가글 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만 가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 인공이에요? 천연이에요? 인공이죠. 그래서 정가글 한다 그러면 소금물 가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소금물은 우리 몸에 유익균을 죽이지 않아요.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균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소금물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균을 죽여요. 소금물 가글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가글하면 입을 헹궈요, 안 헹궈요? 안 헹구죠.
그럼 침으로 넘어가죠. 입안에는 토착균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유리한 균들이. 그래서 유해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1제곱센티미터당 10만 마리의 세균이 살아요. 이놈들이 여기를 해치는 균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죠. 스스로 이제 우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가글을 하면은요, 이미 토착화돼서 윈윈하는 균까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소금물은 안 그래요. 그리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게 장으로 내려가서 장 내 유익균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글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가글. 차라리 소금 빨아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소금 빨아서 침으로 머금고 쭉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런 면역 반응이란 말입니다. 바이러스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악구순염은 좀 달라요. 여기는 곰팡이균, 진균이죠, 진균. 진균에 의해서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국악염이 되는 되게 항생제 연고를 발라요. 그러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악구순염은 대부분 영양실조, 과로도 있죠. 어차피 똑같이 있지만은 특히 철분, 영양학적으로는요, B2, 비타민 B2, 철분제, 이런 것들, 이런 영양 상태. 그래서 비타민 B군 제품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고요. 철분제를 같이,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철분제 가능한 한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이제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스트레스나 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요, 이 영양물질이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면역과 관련된, 그러면은 구순염이나 국악염이 있다. 특히 구순염과 관련된 것들,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들, 특히 구순염이 있는 사람들은 아토피증이 내재되어 있든지, 이런 사람들, 그것이 잠재되어 있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면역하면 뭐예요? 장이죠? 장.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이게 온다고 보면 돼요. 특히 청소년, 유아, 이 친구들 구순염 많이 오는 경우 있어요. 요거 단 음식은 장에 치명적인 거예요. 설탕, 빵, 떡, 꿀. 사람들은 꿀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꿀은 꿀답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꿀이 음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당이죠, 단순당. 단당류나 이당류. 이게 단순당들이죠. 이것들은 유해균의 먹이가 돼요. 밀가루 음식 드셔보세요. 사탕 같은 거, 아이스크림 드셔보세요. 장이 좋으나. 이게 단순당 식품들은 전부 다 장에 해를 끼치고, 이들이 장누수 증후군, 장에 구멍을 뚫리게 하는 거예요. 장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알레르기 체질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 중독증인 사람이 더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